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차병원 신장내과 이미정입니다. 네, 콩팥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1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혈압을 조절한다던가 우리 몸의 칼슘의 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노폐물을 거르고 수분을 배설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지 콩팥이 손상이 돼서 그 손상이 이제 회복이 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손상이 지속이 됐을 때 그거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이 되면은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병이 진행하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관리를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콩팥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릴 정도로 콩팥이 나쁘다고 해서 초기부터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콩팥의 기능이 한 15에서 20% 정도 떨어진 다음에야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거는 요독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몸이 가렵거나 메스껍거나 계속 토할 것 같다던가 식욕을 잃는다던가 그런 증상들은 콩팥이 많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거품료가 보인다던가 갑자기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던가 몸이 붓는 부종이 나타나던가 할 때는 콩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제 외래로 찾아오시는 분 중에 밤 동안에 3-4번씩 깨서 화장실을 꼭 가야 돼요 라고 하는 야간요를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콩팥 질환보다는 비뇨기과적인 그런 원인도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장내과와 비뇨기과를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크게 2가지, 당뇨와 고혈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그냥 당이 높은 병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당뇨는 혈관병입니다. 당이 높은 상태에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혈액이 가는 모든 부분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나 혈관이 작은 부분은 훨씬 더 먼저 손상이 되겠죠. 눈에 있는 망막혈관 그리고 콩팥에 있는 혈관이 굉장히 작은 혈관에 속하기 때문에 당뇨에 의해서 이런 작은 혈관들이 먼저 손상이 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것이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2번째로 고혈압도 만성 콩팥병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콩팥은 실제로 거의 혈관 덩어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혈관들이 그리고 굉장히 작은 크기로 되어 있는데 고혈압이 있다면 이 말초에 있는 팔다리의 혈압만 높은 게 아니라 콩팥 안에 있는 그 작은 혈관 안에서도 혈압이 높기 때문에 혈관이 딱딱해지고 필요한 혈관들이 말랑말랑하게 잘 있어야지 노폐물들도 걸러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기능하지 않게 됨으로써 콩팥병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만성 콩팥병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국가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국가검진표에 보시면은 신장 질환에 대한 2가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피에서 측정하는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고요. 그 바로 밑에 칸에 보시면은 신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2가지가 콩팥의 기능을 일단은 먼저 나타내 주고요. 그 밑에 칸에 요 단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단백뇨 의심, 단백뇨 경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백뇨와 앞에서 말씀드린 혈액 검사를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사구체 여과율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1분당 콩팥이 깨끗하게 걸러낼 수 있는 혈액의 양을 의미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려면 콩팥의 기능이나 점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40세 이하에서는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점수가 90점에서 120점이 정상 범위고요. 나이가 1살 증가할 때마다 점수가 1점씩 떨어지게 되는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구체 여과율
점수율, 즉 콩팥 기능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떨어져 있으면 만성 콩팥병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3개월 동안 60점 미만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만성 콩팥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감소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변 검사를 했을 때 혈류나 단백뇨 같은 요 검사상에 이상이 있거나 초음파상에서 콩팥의 크기가 줄어들어 있거나 아니면은 조직 검사를 해서 콩팥 손상을 확인을 한 경우에는 사구체 여과율, 콩팥 기능 점수가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만성 콩팥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9명 중에 1명은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콩팥병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고 더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첫 번째로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경우 고혈압, 당뇨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콩팥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망가지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정기적인 검사뿐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셔서 콩팥 기능의 점수와 단백뇨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요. 비만한 것도 역시 만성 콩팥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콩팥은 너무 탈수되거나 아니면 수분이 너무 과잉한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탈수되지 않게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고요. 식사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은 저염식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나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연식품을 위주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 끊으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담배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콩팥을 나쁘게 하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끊으시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있기 전이라도 꾸준히 검사를 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만성 콩팥병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음 편을 꼭 확인해 주세요.